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차례 연속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부양에 좀 빠르게 나서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대출 규제와 좀 상충하면서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가 지난 이후에나 이제 부동산 거래가 다시금 좀 회복이 되고 또 상승 거래도 발생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한은의 금리 인하,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결정 내리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자도 가능하십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투자 길잡이시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어제는 용산의 밑그림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그제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또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지난달에 그런 서울원의 이 강우대 역세권 개발이 발표가 되더니 또 이번 주에 분양을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 사업들 서울에서 정말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 어떻게 또 참고하셔서 나중에 투자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 전에 먼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되어 있잖아요. 설명 한번 듣고 가볼게요. 네,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또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자세한 얘기는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대1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전화 상담을 주실 때 보면은 알고는 있지만 용기 내서 딱 결단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울의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서울의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얼마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이제 현명한 그런 옵션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 그리고 아파트 매도 매수 상담 그런 부분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회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만이죠. 정말 최근에 굉장히 부동산에서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도 됐고요. 용산의 밑그림도 나왔고 서울원 청약에 어젠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정말 며칠 사이에 이런 굵직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발표가 됐는데 일기 신도시 이제 재건축이 33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만큼이나 관심이 쏠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사님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돼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있었다시피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번 해 5월부터 이제 발표하고 뭐 공모하고 신청 받으면서 5월, 6월 6월에 지침이 나왔고 9월에 이제 신청을 받고 지금 11월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도지구 이제 선정한다고 이제 신청하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지역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 1기 신도시 지금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입주를 시작한 그런 신도시인데 얼마만큼 이 주민들이 이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제 13개 구역이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기 신도시입니다. 예,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요 일대에서 선정이 됐는데 총 13개 구역이고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라 그래서 몇 단지 뭐 3개의 단지나 4개의 단지 이상 그런 단지별로 그러니까 단지가 모여서 지구로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0호 36,000세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6,000세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당의 3곳, 일산의 3곳, 평촌의 3곳, 중동 2곳, 삼본 2곳입니다. 분당은 서울의 강남 밑이고요. 그리고 일산은 이제 강북의 위쪽이면서 평촌, 그 과천 밑이고 이제 중동 그리고 중동, 뭐 부천, 그러니까 삼본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다 합쳐서 36,000호고 그리고 분당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정비 사업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 텐데 정비 사업은 참으로 많은 이권들이 개입이 돼 있고 실제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고 중간에 무산되기도 하고 무산됐다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과거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에 좀 착안을 해서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뭐 적극적 행정 그리고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또 합리적으로 빨리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이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지금 발표도 국토부 장관,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성남시장, 부천시장, 안양시장 이렇게 지금 모여서 이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론을 하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또 잘 될지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난 5월에 선정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6월에 공모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뭐 가점 얻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주민의 동의가 제일 컸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몇 개의 단지가 있느냐 아니면 뭐 세대수가 적은 단지가 있느냐 그런 세세한 그런 뭐 가점 뭐 부분이 있었지만 국내 동의가 시민의 동의가 주민의 동의가 제일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열망이 있는지 정비 사업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9월에 제안서를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제안서를 접수를 했는데 동의를 끝까지 얻어갖고 접수를 하려고 마지막 순간에 막 우르르 내게 되는 사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3개 구역에 36,000호 규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3개 구역인데요. 1,948호, 그래서 11,000세대 정도입니다.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 이렇게 3개 구역이고요. 일산은 8,900, 9,000세대가 살짝 안 되는데요.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입니다. 그리고 평촌은 3개 구역인데 5,460세대입니다. 꿈마을, 샘마을, 꿈마을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됐고 중동 2개, 5,957세대 그리고 삼본도 2개, 4,620세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고요. 35,897호입니다. 우리 이제 뭐 말로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따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 선도지구도 선정이 됐고 준선도지구라 그래서 선도지구에 준하는 연립 빌라도, 연립 다세대도 천호, 연립 다세대도 한 2,000호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요. 분당이 200, 예, 12,000, 아니 네, 분당하고 분당이 12,000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이게 1,000호 정도. 그리고 일산도 정발마을에 이제 빌라가 있는데 262호. 그래서 용적률이 상당히 낮은 100% 미만인 것들도 준선도지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도지구는 선정이 됐고, 그러면 얼마나 이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뭐 후속 절차, 신속이 가장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서울도 재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 네, 이때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을 좀 발빠르게 먼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학교 문제 사전 해소해서 네. 네, 그러니까 학교 문제를 이제 해소를 하는데 긴밀한 협력, 네, 그런 교육청하고도 협력을 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좀 신경을 쓰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추가 분담금 산출 지원, 네, 이거는 뭐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추가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해서 뭐 불복하거나 의심이 가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 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서 이제 공평하고 이제 투명하게 하겠다, 예,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 사업은 사업 중간에도 정말 수많은 동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차피 뭐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동의를 할 때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들이 많았던 부분을 착안해서 전자동의, 예, 전자동의를 도입한다,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 지원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펀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그런 초기 사업비를 지원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기반 시설도 조기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이 주민의 동의 하에 움직이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민들도 이해관계가 이제 다 여러 가지 이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권들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그런 이해가 다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예, 그리고 이런 정비 사업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과정을 좀 알기 쉽게 그런 협력체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지금 3가지 방안 중에서 이런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이제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모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13개 구역만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1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이 재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중에서 이 선도지구는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2단계, 3단계도 지금 26년부터 31년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1기 신도시가 변모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지구가 안 됐어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도지구의 중요성은 사실 뭐든지 선도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끌어지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선도지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지정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분당입니다. 분당이 여기 이제 요 네모를 보시면 이 네모가 다 이렇게 신청한 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지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3군데가 선정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당은 지금 여기 지도 요게 이제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길게 이제 생겼습니다. 분당이. 그래서 임해동, 야탑동,
그리고 서현동, 순회동, 분당동, 뭐 정자동, 뭐 구미동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생겼는데요. 예상하기로는 이제 시범단지가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시범단지부터 선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시범단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범단지 우성현대 건영 3차까지 여기까지 해갖고 건영 3차까지 해갖고 선정이 됐고요. 양지마을은 이 역 바로 아래에 양지마을, 뭐 금호, 청구, 한양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샛별마을은 여기 이제 공원 밑쪽인데요. 샛별마을 동성 라이프 우방 3부 현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우리 시범단지 같은 경우 이제 두 군데로 나눠서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시범단지는 여기 이제 전체를 보면 이제 8,000세대이기 때문에 다 이제 선정은 안 되고 이 둘 중에 뭐가 될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밑에 부분, 역에서 먼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회동은 이제 양지마을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샛별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 아래쪽에 여기 우방 동선 3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립주택도 준선도지구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요 위쪽 야탑동에 있습니다. 야탑동에 우리 빌라들 목련마을 쪽인데요. 야탑동에 이렇게 야탑동에 1,100세대 정도입니다. 1,100세대 여기 대진빌라까지 이렇게 지금 그 용적률이 상당히 낮은 이 빌라들도 준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세 군데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가 이제 후곡마을이고요. 여기 일산역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곡마을이고, 강촌마을 그리고 이제 백송마을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서 이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정발마을에 이 연립 262호가 여기 위치를 해 있는데요. 262호가 선도지구에 준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자세한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후곡마을에 3단지, 4단지, 10단지, 15단지 이렇게 지금 일산역 바로 앞쪽으로 해서 후곡마을입니다.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백송마을하고 강촌마을 살펴보면은 이 마두역 바로 옆쪽으로 강촌마을 그리고 이 밑쪽으로 해서 강촌마을하고 백송마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립다세대 요 정발마을에 2단지하고 3단지하고 연립다세대도 용적률이 낮은 준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평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촌도 이 구역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평촌은 이제 상대적으로 1기 신도시가 좀 작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모든 단지들이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보면은 이제 요 선정된 거는 여기에 꿈마을하고 여기도 꿈마을이죠. 그리고 여기 자유공원 밑에 샘마을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 범계역이 있고 편총역이 있고 이제 인덕원역이 있을 텐데 인덕원역으로 해서 GTX도 지나가고 뭐 인동선도 되어 있어서 요 인동선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덕원하고 동탄이 인동선이고요. 여기랑 샘마을도 선정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입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은하마을하고 반달마을 이렇게 두 지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은하마을 밑쪽으로는 이제 7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반달마을 밑쪽으로는 1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역을 끼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입니다. 3번은 여기 11회 자이, 백합, 상선, 장미, 3번 주공 11단지, 그리고 9-2에 한양 백두, 동성 백두, 극동 백두, 그래서 총 2개 구역 4,620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매도 물건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아파트를 간다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뜨거움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지구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로 이 사업성이 좋아서 이게 끝까지 갈지,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이주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30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간다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매도하고 다른 20년차, 30년차 아파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손바뀜이 있으면은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이 3만 가구가 넘는 세대들이 어떻게 이게 다 이주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정비 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불확실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선도지구의 이런 목표처럼 30년에 입주한다, 이런 거는 사실상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주하게 되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만큼 이 많은 이 일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제 나아갈지, 그런 부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게 성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작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선도하는 처음 시작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만큼 이 끌어주고 선도해서 가는 그런 정비 사업들이 있으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기 신도시의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좀 저평가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이 투자하는데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91년에 이제 최초로 또 입주를 해서 지금 이제 한 33년 만에 재건축 이런 재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총 5개 지역에 이제 13개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3만 6천 세대가 된 건데요. 지금은 이제 1차 발표고요.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더 선정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될지 또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쭉 지켜보면서 저희가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상담 강의 내용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오프라인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안내를 또 해드리고 갈게요.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 어떤 부분이든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1:1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요.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또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또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시청자 고민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7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신데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26평 첫 입주를 했는데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한양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갈아타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지금 반포 레미안에 거주를 하시는데 압구정으로 가도 될까요?가 궁금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의 주신 이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굉장히 핫한 곳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문자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뿌듯한 미소가 예, 절로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네, 레미안 폴스티지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 이제 압구정으로 갈아타고 싶다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답은 이 구축 아파트를 견딜 수 있으시면 충분히 가시는 거 너무 좋다. 예, 너무 좋다고 부럽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레미안 폴스티지에 이제 오래 사셨다고 문자가 있었나요? 아, 네. 첫 입주하셨다고 아, 합니다. 예, 첫 입주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레미안 폴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한 16년 차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7월에 입주를 한 그런 아파트인데요. 세대수가 이제 2,400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대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군도 좋고, 뭐 입지도 뭐 신반포역에 가깝고 고속터미널도 이제 가까운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때 이 반포 아파트를 이제 리딩하는 제일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이제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예, 그러다가 이제 원베일리라든지 그 얼마 전에 이제 줍줍으로도 유명했던 원펜타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리팍도 있고 해서 이제 여기에는 좀 지금 밀렸지만 그래도 이제 한동안은 정말 제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아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주하셨다라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용기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2008년도와 그리고 2008년도에 이 레미안 펄스티지도 그렇고 그때 그 반포자이가 이제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분양 그때가 2008년도가 이제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이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0억 미만 한 뭐 8억, 9억 요 정도로 제가 분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있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분양이 좀 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용감하게 아마 9억 선에서 입주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9억 선에서 입주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실거래가 32억 5천이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한동안 이제 21년도까지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되찾아가고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6평도 그렇고 이 34평도 그렇고 이 신고가를 넘어선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넘어서는 제일 발빠르게 오르는 예,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를 가시려고 하느냐 제가 보면 아마도 우리 이 원베일리라든지 그 리버파크 아파트들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이 한강 뷰가 한강 조망이 되는 그런 호수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눈으로 직접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상당히 좋지만 예, 이제 새롭게 이 한강변으로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들을 눈으로 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압구정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저는 충분히 이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사 가는 거 너무 이제 찬성이고요. 우리 여기 원베일리도 그렇고 우리 그 원펜타스도 그렇고 얼마 전에 네, 60평 같은 경우에는 78억에도 거래가 된 78억에도 이제 거래가 돼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 새 아파트, 한강뷰 아파트 그리고 반포라는 이런 이점 때문에 네, 30평대가 뭐 50억 중반 뭐 이렇게 하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 입지를 보면요. 사실 압구정이 정말 뭐 입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보면 네.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 압구정에 이렇게 한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반포가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지금 시청장님의 아파트가 여기 그 레미안 펄스티지일 텐데 지금 요 한강 라인으로 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 4, 5가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조합 설립이 다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압구정을 가보면
이 반포와도 다르게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압구정을 보면은 지금 구축, 그러니까 거의 40년 넘은 그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뭐 1억 2천, 1억 3천 다 이렇게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한강변에 이 새 아파트 그리고 이 4지구랑 5지구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강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견딜 수 있으면 지금 한 10년 정도 견딜 수 있으면 저는 가시면 정말 뭐 비싼 아파트로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반포보다 압구정이 훨씬 입지가 좋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입지로 본다면은 1등이에요 압구정이. 근데 이 1등인 아파트가 10년 뒤에 새 아파트의 한강뷰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높게 지으면서 좀 여러 세대가 한강뷰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평범하지 않은 획일화되지 않은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강뷰의 아파트를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이번에도 과감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용기 내서 저는 이사하시는 거 대찬성입니다. 네. 네, 반포와 압구정의 이제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위치 함께 보면서 현 상황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입지도 함께 또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과감한 용기를 지지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옮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또 현명한 선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문자 상담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전화 상담이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현재 네. 1주택자로 집을 일단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일단 사실은 조금 약간 투자용으로 저희가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 가지고 있다가 좀 힘들어서 지금 세를 준 상태인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정리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어디를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성봉역에 있는 롯데캐슬 클라시엘이라는 데고요. 성봉역에 있는 롯데캐슬 클라시엘. 네. 네. 거기에 이제 101 B타입의 네. 약간 입구동의 약간 고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101 B타입의 고층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변 전망이 어떤지도 또 궁금하실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네. 궁금하신 게 없으실까요? 만약에 좀 정리를 만약에 하는 걸로 결정을 했을 때 혹시 어디로 조금 차액을 가지고 좀 가면 좋을지도 조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유하고 계신 곳의 전망이 어떨지 혹여나 정리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진다면 다른 곳은 어디를 보면 좋을지 여기까지 또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성봉역의 롯데캐슬 클라시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월세를 받고 계신다고요? 예,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월세를. 네. 예. 어쩌다가 월세를 받게 되셨을까요? 일단 좀 대출을 좀 많이 받은 상태에서 아, 일단 그때 좀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최근에 한 1년 전 그때 좀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네네. 일단 조금 부채를 조금 뭐 대출이자나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돼서 네, 혹시 일단 몇 전세로 평이시죠? 저희 40평? 40평이요? 예. 40평이면은 월세가 얼마 나와요? 230이요. 230. 그러면 이자 이렇게 내고 나서 어느 예. 정도 이렇게 남으실까요? 사실 뭐 이자 내고 하면은 그냥 뭐 원금 좀 제가 내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부담돼요, 아직은. 부담돼요. 네. 네. 부담되시면 저는 처분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네. 그 지금 요거를 사신 목적은 월세 목적은 아니셨던 거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월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물론 신분당선하고 아주 가깝고 조금 더 작은 평수면은 월세 목적으로 뭐 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할 텐데 아주 가깝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가깝지는 않은데 또 평수가 이제 크기 때문에 월세용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월세용으로 또 찾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월세용을 찾진 않고 원래는 제가 그쪽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아, 그러면은 실거주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실거주로 좀 사실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실거주를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이 예, 월세를 받고 있는데 예, 예, 월세를 받고 있는데 처분해야 될지 요 질문이 아니라 요 아파트에 대한 이제 그 뭐지? 그 예, 향후에 어떻게 보유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실까요? 뭐 사실 같이 해요. 사실 좀 예.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들어갈 생각도 있는데 지금 예. 조금 뭐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네. 없을 것 예.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네.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요거 1주택자이신 거예요? 예, 아, 지금 거주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 부모님 집으로. 아, 혹시 위치 대략적인 수진가요? 제 지금 현재 사는 곳이요? 예. 아니요, 서울이요. 서울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요거 팔고 서울로 갑시다. 아, 네. 네. 아니,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팔고 네. 서울로 가시면 되고요. 서울에서도 어느 지역이 괜찮으세요? 저는 사실 가능하다면 사실 동남 쪽에 계속 있고는 싶은데 네, 동남 쪽은 비싸죠. 네, 비싸가지고 네, 실제로 안될것 맞아요. 같아요. 동남 쪽은 네. 좀 비싼 거는 이제 사실이어서 이 가격으로는 못 가는 거는 맞아요. 네. 예, 하지만 저는 지금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나중에도 서울에 거주하시는 게 낫거든요. 근데 굳이 네. 이거를 지금 월세를 받으면서 월세 수익이 안 나는데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처분하고 예, 어차피 네. 부모님 집에서 좀 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서울에 재개발 투자도 괜찮아요. 서울에 네. 재개발 투자해서 언제 그러면 아파트 돼요? 언제 내가 입주해요? 뭐 지금 혹시 미혼이시죠? 네. 예, 그래서 언제 결혼해서 어떻게 입주해?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의 재개발 투자는 초기로 투자하시는 거는 사실 입주의 목적이 아니에요. 네. 입주되려면은 너무 멀었어요. 너무 한참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재개발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맞이를 먹고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정리하셔서 좀 어느 정도 마련하셔갖고 그걸로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셔서 2년이나 뭐 4년이나 6년이나 내가 팔아야 되겠다 요 생각을 갖고 파신 다음에 그 돈으로 또 이렇게 또 모으신 것도 모아갖고 원하는 아파트 그때 또 이제 대출 받아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재개발 투자는 빌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빌라는 우리 그 청약할 때 또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네. 예, 웬만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청약도 계속 꼼꼼하게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제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는 조금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도 꼼꼼히 보시면서 재개발 투자는 재개발 투자대로 하시면서 예. 예,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 예. 재개발 지역은 뭐 따로 볼 만한 곳은 없을까요, 이사님? 여기 처분하고 나시면은 네. 금액이 어느 정도이실까요? 한 4억, 5억 정도 있을 것 같아요. 4억, 5억 정도요. 예. 네, 4억, 5억 정도면은 예, 뭐 4억, 5억 정도면은 용산. 예, 용산 너무 좋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 용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됐거든요. 그런가요? 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 유혹이 지금 국제 업무지구, 네, 국제 업무지구가 이제 개발 밑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인근에 뭐 산호 아파트라든지 인근에 이 주거도 이제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용문동 보면 요쪽 용문동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재개발하는 것도 이제 같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 용문동 요 효창공원에서 오른쪽은 도심 복합 사업위원회에서 여기는 이제 지금 매수하실 수는 없고 효창공원 앞역 왼쪽에 보면은 이제 모아타운 용문동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런 것도 하나 사두셨다가 3년 뒤에 5년 뒤에 파시는 거 계획하시는 거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성북동에 있는 것도 지금 뭐 월세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지금 그리고 이 용산은 사실 너무나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발표 어제 난 거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용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일단 매도 쪽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매도 후에 이제 서울에 재개발 진행되는 용산 쪽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용산에 또 워낙 개발이 크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하고 또 며칠 전에 밑그림이 이제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으니까요. 꼭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은요. 저희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30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공릉동에 풍림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매도 후에 이제 방이어 코오롱과 레미안 솔베뉴 중에 이주를 할까 하는데요. 두 곳 중에 어디가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공릉동에 풍림을 매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방이어 코오롱과 레미안 솔베뉴 중에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또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도와주실까요, 이사님? 네, 공릉동의 풍림 아파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서울원 아이파크 이제 청약, 청약이죠. 청약이 됐고 그 서울원을 이제 개발한다라는 것도 발표가 얼마 전에 났는데 너무나 발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와 진짜 더 빠르게 개발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그 중랑천을 넘어서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어요. 네, 좀 오래돼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네, 풍림 아이원이고요. 사실 이제 이 추세를 보면 가격 추세를 보면 노원구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 한동안 이제 가격 폭발기에는 이제 한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올랐다가 이제 하락기를 겪으면서 거기서 이제 회복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라고 질문 주셨으면은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고 지금 답을 드릴 만큼 지금 팔긴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가는 거 찬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지금 가고 싶은 곳을 찍은 곳이 두 곳이었는데 두 곳 다 5호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송파 방이동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명일역 강동구인데요. 명일역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일역 바로 옆에 있는 그 레미안 솔베뉴예요. 그래서 삼익 그린 1차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돼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재건축이 돼서 이 일대에 리딩하는 그런 아파트로 자리매김을 좀 했던 그런 아파트인데요. 연차도 얼마 안 되고 세도 많기 때문에 저는 방이동 코오롱보다는 여기로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이동은 일단은 우리 굉장히 요즘 핫한 그 올림픽 파크포레온 옆쪽에 이 방이역인데요. 둔촌역 그리고 올림픽 공원역 그리고 방이역입니다. 방이동 자체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이 아파트 좀 숨은 아파트처럼 이렇게 지금 코롱 아파트라고 딱 역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용적률도 높고 30년도 넘은 그런 아파트이면서 이제 한 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세대가 좀 안 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방이역하고 명일역 5호선을 이렇게 찍으신 걸 보니까 5호선으로 이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5호선 역세권이 꼭 필요하셔서 이사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송파랑 이제 강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새 아파트, 더 세대가 많은 명일역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꼭 5호선 라인으로 이사를 안 해도 돼라고 하시면은 저는 요 일대에 지금 살고 계시니까 네, 지금 공릉동에 살고 계시니까 이 강운대역도 한번 살펴보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 지금 풍림 아이원 여기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미미삼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월계 미미삼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한번 이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미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그 미둥이랑
미성이랑 3호랑 그래서 이제 미미3이라고 이렇게 소위 부르는데 이 아파트들이 이제 같이 재건축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서울원도 개발이 되고 가운데 역세권도 개발 사업이 서울원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칭되면서 현대산업개발, 이 현대산업개발도 이주 일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게다가 GTX도 개통 예정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미삼이 현실적으로 지금 무슨 단계야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개발 사업의 정비 사업의 그 개발성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한다면은 충분히 이 풍림아연보다는 많이 오를 것이고 분위기도 비슷하고 동네도 비슷하고 연식도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사하셔도 충분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뭐 어떤 아파트가 더 오를까요? 우리 아파트는 왜 안 올라요? 이런 목적이시라면은 저는 그 인근에 미미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또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서울원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굴지의 기업이 들어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에서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GTX가 또 신호선이 개통이 되면 삼성까지 뭐 10분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사해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미삼이 재건축이 바로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 재건축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이제 뭐 점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사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상담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문자 가볼게요. 774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노후 대책용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상가로 할지 주택으로 할지 고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상가와 주택 중에 노후 대책용으로 뭐가 더 나을까요, 이사님? 이 고민 해결 도와주시죠. 네, 오피스텔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피스텔 문의를 요즘에 정말 안 주셔갖고 지금 전반적으로 뭐 답을 일단 먼저 드리자면은 상가건 주택이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가의 수요가 더 많은지 주택의 수요가 많은지 그걸 먼저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내가 월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자가 그 동네가 주택으로 살고 싶은 원룸에 살고 싶어요, 투룸에 살고 싶어요,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오피스로 쓰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 많은 건지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거에도 차이점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상가는 말 그대로 그냥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로 쓰면 상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주용 주택으로 이제 취급을 받는 거죠.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오피스텔이 될 텐데요. 처음에 이제 뭐 부가세 환급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골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상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뭐 그거는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니까 지금 이제 상가라고 한다면은 부가세도 환급을 받으면서 나중에 또 우리가 월세 받을 때는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상가를 하게 되면 이제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로 쓰게 되면은 우리 이제 세금 이제 합산해서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자로 봐서는 노후 대책용으로 월세를 이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은 이제 초보자이신 거거든요. 예, 초보자 분이시면은 저는 상가보다는 주택으로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그 신고하는 것도 그렇고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초보자인 분들은 요거 하나만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는 주택으로 쓰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는 이제 부가세 환급이 이제 되지만 주택 부분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내시면 세금 환급도 그러니까 취득세 그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확한 위치는 문자라 모르지만 그래도 상가와 주택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고민해보시고 좋은 선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번호와 문자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